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이데거가 현존재는 실존에 입각해서, 즉 실존 범주에 입각해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학문들은 현존재를 파악할 때, 즉 인간을 이해할 때 범주를 가지고서 사물이나 동물이나 여타의 다른 대상들을 대하는 연구 방법으로 물어왔다. 실존 범주, 즉 현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되지, 범주, 즉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현존재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하이데거가 현존재를 분석하는 본격적인 부분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하이데거가 왜 이렇게 나를 잘 알지? 정말 인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구나. 이걸 잘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꾸준히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지금부터는 포기하지 마시고 재밌게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79쪽입니다. 제2장 현존재의 근본 틀로서 세계 내 존재 일반 12. 내 존재 자체에 정향한 세계 내 존재의 소묘. 예비적 고찰에서 우리는 이미 존재의 성격들을 부각해 놓았다. 이 존재 성격들은 이후의 탐구를 위해 확실한 빛을 던져줄 터이지만 그 존재 성격 또한 동시에 이 탐구를 통해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이해하면서 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 태도를 취하는 존재자이다. 이것으로 실존의 형식적 개념은 시사된 셈이다. 현존재는 실존한다. 나아가 현존재는 그때마다 나 자신으로 있는 자이다. 실존하는 현존재에게는 각자성이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가능 조건으로서 속해 있다. 현존재는 그때마다 이들 두 양상 중에 어느 하나에 있어서 실존하거나 또는 이 두 양상에 대해 차별 없이 실존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틀을 세계 내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이렇게 이 사람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감성의 형식으로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오성의 형식으로서 범주를 이야기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의식, 선언적 통각,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인식의 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이 현존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틀을 세계 내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내 존재를 이해하려면 먼저 내 존재가 무엇인가 여기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 내 존재를 이해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한 문단을 보면 지금까지 앞에 했던 그 이야기들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 스스로 자기가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현존재의 어떤 존재 성격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다. 이 존재 성격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 현존재는 자신의 가능성에 입각해서 계속 태도 취할 수 있는 존재, 즉 실존이라는 존재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태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신의 이해나 삶이나 관점이나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성이거나 비본래성에 입각해서 살아간다. 즉 각자성에 입각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고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성과 고유성이 누구는 본래성, 누구는 비본래성, 어떨 때는 본래성, 어떨 때는 비본래성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본래성과 비본래성은
하이데거 말미에 넣은 것처럼 차별 없이 그냥 존재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했다고 자신의 삶의 목적에 비추어서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블랙성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 자신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있잖아요. 그 소중한 일상을 나쁜 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일상에서의 삶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이데거 현존제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예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우선 크게 각자성과 실존성에 입각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현존제의 이런 존재 규정들은 우리가 세계의 존재라고 부르는 존재 틀을 근거해서 아프리오리하게 보여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제 분석론의 올바른 단초는 이 틀을 해석하는 데 있다. 앞문화에서 이야기하길 현존제를 이제 각자성과 실존성에 입각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현존제가 가지고 있는 삶을 영유하는, 살아가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규정을, 틀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그 현존제의 근본 틀을 세계 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각자성과 실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처럼 막연한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바로 현존제의 근본틀인 세계 내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네요. 세계 내 존재라는 합성어는 그 명칭으로 이미 하나의 통일적 현상을 가리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1차적 실상은 전체적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접합 가능한 성분들로 분해될 수 없다고 해서 이 틀을 구성하는 구조 계기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합성어가 시사하는 현상적 실상은 사실 3중의 관점을 허용한다. 그 전체 현상을 선행적으로 확보하면서 그 실상을 추적하면 다음의 세 가지가 이끌어내진다.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가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합성어인 것처럼 이 단어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드러나는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좀 복합적이라고 할까요? 다차원적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런 구조들에 입각해서 현존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해서 각각을 떼어내서 따로따로 볼 수 없는 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이야기하자면요. 분명히 세계 내 존재라는 이 근본틀이 모두가 통일되어서 인간의 근원적인 틀을 이루고 있고요. 세계라는 것과 내 존재라는 것, 혹은 존재자라는 각각의 것들이 하나하나만 역할을 짓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이 구조 계기들이 다 입각해서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다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론적으로 파악할 때는 좀 나누어서 파악해 볼 수는 있다. 설명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네요. 아무튼 세계 내 존재라는 이 구조 계기를 몇 가지 내용으로 좀 묶어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묶일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세계 내. 이 계기와 관련해서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를 탐문한다는 과제가 세계성 자체의 이념을 규정한다는 과제가 생긴다. 첫 번째는 세계 내라는 개념을 좀 약간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를 존재론적인 규정으로서 파악하면 이제 앞으로 세계성이라는 이념에 입각해서 현존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뭐 애매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뭐다? 맥거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1편 3장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거야. 대신 여기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만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2. 그때마다 세계 내 존재 방식으로 있는 존재자. 이 존재자와 더불어 탐구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고 물을 때 물어지는 자이다. 현상학적 제시를 통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현존재의 평균적 일상성의 양상하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자, 세계 내 존재를 통해서 파악되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존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자가 그냥 존재가 아니고요. 그때마다 세계 내 존재 방식으로 있는 존재자, 즉 세계 내 존재자는 어떤 존재자? 현존재, 즉 인간에게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존재하는 인간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앞에서 인간에 대해서 물을 때는 어떻게 물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물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존재하는 그 현존재,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뒤에 내용을 알아서 이 질문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지 알기 때문에 말하면서도 약간 흥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겐 미안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메꿔핀 복선입니다. 뒤에 뒤편 4장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때 더 자세히 본다고 하시고 우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 내 존재 자체. 내라는 성격 자체의 존재론적 구성이 밝혀져야 한다. 이들 구성 계기들 중에 어느 하나를 들춰낸다는 것은 곧 다른 두 계기를 함께 들춰낸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그때마다 전 현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내 존재는 과연 현존재의 아프리오리한 필연적 틀이긴 하지만 현존재의 존재를 완전히 규정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 위에서 이끌어낸 세 현상을 주제적으로 각각 분석하기 전에 맨 뒤에 언급된 틀의 계기, 내 존재를 성격 지음으로써 전체 논의의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 존재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메커핀 1편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문장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바로 넘기기 쉽네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의 구조계기를 중심으로 분석해가면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현존재는 뭡니까? 세계 내 존재라는 이 구조계기들이 다 종합되어서 그런 이해의 바탕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유형으로 연구한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유형, 하나의 개념으로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두 개념도 들추어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할지 그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될 텐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분석하고 설명한 다음에 세계 내 존재를 어떻게 분석해서 들어갈 것인지 현존재를 어떻게 실존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설명한다고 합니다. 과연 내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재밌게 탐구하고 읽어보도록 하지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